이전에 올린 영상은 머리 윗부분이 잘렸죠. 그래가지고 좀 이상한 영상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냥 대충 세워놓고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제 채널은 비주얼보다는 그 내용,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중요한 거라 굳이 뭐 그냥 안 보면서 그냥 듣기만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그냥 버리지 않고 올렸습니다. 한번 얘기한 것을 다시 되돌려서 기억해서 똑같이 말하기가 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달하고 싶은 얘기였기 때문에 그냥 삭제하지 않고 똑같은 얘기 또 반복할 수 없어서 올렸으니까 보신 분들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말씀드렸잖아요. 비주얼보다는 메시지다. 그렇게 어린아이도 사실은 자기의 그 뚜렷한 관, 그리고 좀 어른들이나 알 수 있는 만큼의 지식 세계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 놀랐고요. 진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 대단하다고 하냐면 정말 아이들도 알고 있는 얘기들을 어른들은 어른이랍시고 나이 먹었다고 하면서도 그 기본적인 것까지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자기의 주관이나 자기의 정돈된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 넋이 빠진 사람, 얼 빠진 사람, 정신 빠진 사람 똑같은 말이죠. 그런 사람처럼 행동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어떤 비교를 해야 가장 맞냐면 그게 뭔 재미있다고 그것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저 남미 쪽 어딘가는 브라질인가 아르헨티나인가 어딘가는 그 좀비 축제라는 걸 해서 좀비들이 막 때로 몰켜다니는 거 막 해가지고 그러고 다니는 것을 축제랍시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요. 아름답고 좋은 걸 추구한다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반대 방향으로 행위하는 것에 대한 카타르시스. 이를테면 크리스마스 때 산타 복장하고 아이들 위해서 선물꾸러미 갖다 주고 하는 게 되게 멋지고 아름답고 그럴듯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할로윈 축제에서 귀신 복장하고 막 기괴하게 분장하고 진짜 밤에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모습을 자기가 하고 나타나서 또 돌아다닌다는 거. 그래서 사실 뭐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런 날 또 큰 사고도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좀비가 되는 거 얘기가 좀 샜는데 좀비가 되고 싶어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가 없이 왜 하고 다니는 것이 그렇게 재밌는지, 축제라는 걸로 할 만한 일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만은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축제에 참가하려고 와가지고 가장 좀비다운 그게 뭐예요? 가장 흐느적거리고 고개 막 꺾고 막 이게 얼빠지고 침 질질 흘리고 그렇게 해야 제일 좀비 같다고 하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건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정신적 긴장감 그리고 깨끗하고 반듯하고 배젓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 심리로 그걸 역작용시켜서 해소하려는 그런 이중적 심리가 있는 거라고 본다 하면, 그리고 짧은 기간의 축제라는 그 시간 속에서 그걸 그냥 풀어낸다고 하는 걸로 얘기한다면
못 이해할 바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요즘에는 현실 세계 속에서도 그 좀비들이 많다는 거죠. 넋 빠진 사람들. 의미 있는 데모를 하는 게 아니라 또 내용 있는 자기가 가진 그 고집스러움이 아니라 뭐 공적이고 고의적이고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하는 그런 시위 문화가 아니라 그냥 누군가 선동하면 미친 사람들처럼 쫓아다니는 그런 경우들. 더군다나 나이를 먹고 너무 안타깝더라는 얘기예요. 아이들도 안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회에 대한, 그래서 결국에 인류가 가장 위험에 빠지는 것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채 좀비처럼 살다가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거다. 그래서 TV 보면서 리모컨 이쪽으로 돌려가면서 무슨 재밌는 프로그램 찾을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직접 구경꾼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참여자로서의 삶을 만들어내야 된다. 시간이 모으면 삶이 되는 거고, 그 삶은 인생이라는 이름 속에 다 들어간다고 하면 그 인생 남들이 까불고 놀고 깔깔거리고 낄낄거리고 막 이 소리 저 소리 하는 거, 그 문틈 너머에서 보는 것처럼 관음병 환자처럼 지켜보고 있는 게 과연 그 아까운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살이에서 그럴듯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제일 재밌는데 뭐 밖에 뭐 나가면 뭐해,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그 TV 채널만 돌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사람이 아는 방식이잖아요. 세상에 나가보면 자연이 말을 걸어옵니다. 네? 바람이 얘기를 해주고 가랑잎 떨어지고요, 여기 금방 산에 올라오면서 우두둑 우두둑 이 바람이 부니까 도토리들이 툭툭툭 떨어지고 있어요. 야, 이 도토리 주우면 누가 한번 쓰겠는데? 그런 생각도 해내게 되고요. 잠잠했다가 바람 불다가 이 오래된 나무하고도 옛날 얘기 해보았다가, 물론 이게 미친 사람처럼 떠든다는 게 아니라 상념이, 그 기억이 소환되고 추억이 새록새록 다시 올라오고, 그게 다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나만의 스토리, 나만의 인생 스토리를. 어젯밤에는 좀 마음이 좀 약간 또 흔들리는 상황이 있었는데, 친구가 오후에 찾아왔었어요. 어제 저는 이제 사찰에서 요가 수업을 하고 바로 시골로 와서 뭐 정말 뭐 이것저것 뭐라고 표현하기가 뭐해요. 어차피 잔일부터 큰일까지만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마늘을 흙을 이렇게 덮어줬어요. 그러니까는 추석 전에 심은 것들은 싹이 올라왔는데 그 후로 기계로 이렇게 심은 것들은 싹이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너무 깊이 심었는지, 손으로 심은 거하고 기계로 심은 거에 차이도 있는지, 아니면 좀 하루라도 늦게 심다 보니까 뭐 일주일 늦게 심었지만 그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니 그 마늘을 심은 것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거기다 이렇게 흙을 덮어주는 일을 도와주었고요. 또 배추도 좀 솎아서 이제 그걸 키울 정도로만 남겨놓고 뽑았고, 뭐 그런 걸 했는데, 뭐 삼겹살도 구워서 얘기하면서 먹다 보니까 소주도 꽤 마셨더라고요. 밤에 그 여기에 노래방 기계가 있는데 거기서 노래를 열심히 부르면서 이렇게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는 노래 부르면서 울더라고요. 예. 자기 속에 있었던 그 어떤 답답함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참 힘들었나 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제 뭐 봉다리 같은 게 책구러미 같은 게 있어서 그걸 펼쳐봤더니 전에 또 한 달 전에 다른 친구가 찾아와서 밥솥하고 코펠하고 두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뭐 꾸러미 같은 거 있었는데 다만 못 쓸 것들 다 버려야 될 것들인데 그냥 버리기는 그렇고 나무들 이런 거 모아진 것들 불 지르면서 같이 좀 태워줬는데 거기에 뭐 봉투가 하나 있어서 봤더니 돈이 들었더라고. 2달러. 1달러가 아니라 2달러. 한번 200달러를 놓고 하든지 뭐 하다못해 20달러라도 들어있어야 되는데 2달러짜리가 달랑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일부러 저를 주고 간 게 아니고 봉투에.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세상에 남겨진 게 2달러였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꿀꺽했습니다.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걸 놓고 나이 먹은 상태에서 출가한다고 갔어요. 학교 선생이었는데 가정이 깨지고 그리고 혼자 한 2년 정도 그 밥솥하고 전기밥솥하고 코펠하고 달랑 그거 가지고 나와서 살았던 것 같아요. 자취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더 이상 남김없이 다 두고 산으로 간 거죠. 그걸 저한테 주고 갔는데 그때도 그냥 그러려니 했더니 그걸 정리해 주면서 보니까는 이 세상 속에서 남겨진 게 2달러였더라. 마음이 좀 이렇게 잘못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친구의 삶이 마치 그 부정당한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서 못내 씁쓸하고 좀 안쓰러웠습니다. 알아요. 늦게 출가했지만 깊은 깨달음 얻어서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또 뭔가의 의미를 주는 또 다른 삶이 될지도 모르죠. 저는 응원합니다. 잘 되기를. 이왕이면 마음을 크게 내서 삶의 태도를 크게 바꿨으니까 잘 수행하고 깊어지기를 응원합니다. 나무아비타 안세